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1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1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87%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양증시 반등을 했지만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고요. 그동안 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반등을 하지 못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1,30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80억 매도했는데요. 전날, 전전날 계속 이제 크게 떨어지던 그런 증시, 그리고 거기에 쏟아지던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물량이 사실 크게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정도는 넘어갈 수 있겠지만 내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동안 쏟아지던 물량이 멈추었다라는 것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40포인트까지 아주 크게 지금 떨어진 상황 속에 별로 반등을 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매도 물량이 멈추었다라고 한다면 자리를 잡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거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 하락세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그리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또 이제 시장에서 우려를 하면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쭉 떨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안정화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고금리가 이제 유지가 되었을 때 결국에는 인플레가 잡힌다라는 방향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몇 달 더 이 고금리가 유지된다라고 해서 증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간에 기대감으로 좀 올랐던 부분이 꺾이면서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다시 자리를 잡고 서서히 반등을 시킨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고금리가 이제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을 때에 대한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작용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라든지 가계부채가 많은 국가들 위주로 그런 이 디폴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작년에도 이제 그런 디폴트 때문에 은행들이 좀 파산을 하거나,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건설사들이 그런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지금 이제 파산을 앞두고 있는 그런 건설사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이제 각 국가들의 그런 지원 정책들에 의해서 이 부채에 의한 부작용들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대, 2008년대처럼 국제 이제 금융 위기가 왔을 때처럼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이제 무너지는 그런 우려는 사실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서서히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맨 아래 있는 그런 블럭을 빼는 것처럼 한 번에 무너지는 일은 사실은 이제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내렸던 만큼 오랫동안 아래를 기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항상 깊은 고를 팠을 때마다 반등을 하기 전초였습니다. 그래서 골이 깊을수록 반등이 강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강한 반등이 저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올해 하반기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고점을 넘어서는 우상향 그래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2400인데 무슨 우상향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금리에 대한 사이클을 이해를 하고 있다면 서서히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다시 활성화될 때까지 우리는 이 매수 기회가 오는 종목들, 기업들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속 레이스를 하듯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840포인트로 진행되었고요. 마찬가지로 꺾였다가 좀 반등을 했지만 크게 많이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1선 근처에서 올라갔지만 코스피와 유사한 흐름이고요. 코스닥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상향을 하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더 내려간다라기보다는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장기간의 이런 우상향 그래프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금리에 대한 인하가 시작되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시기에 좀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기가 조금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액적으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계속 매도를 했고요. 코스피에서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 오늘도 매도를 하면서 사실 1월 달 들어서는 딱히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매도 물량으로 좀 특별한 수급이었고요. 그 이외에는 별로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는 수급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먹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다시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수급을 보면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오늘은 700억, 900억 매수했고요. 뭐 크게 사실 코스피처럼 눈에 띄는 수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적절하게 매수 매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환율은 9원 정도 하락했고요. 1338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전날 이제 또 급등을 하면서 환율이 빠르게 전 고점까지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다시 꺾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한번 꺾어줄지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뭐 그거는 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지금 환율이 1,400원, 뭐 1,450원 이렇게까지 급등할 수 있는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저항 라인이 분명히 형성이 되어 있을 거고 지금 이제 그 전 고점에 위치를 해서 좀 저항을 받았는데요. 이제 환율도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앞으로 이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이제 계속 짚고 보시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점을 점점 높이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한번 이 저점을 깨면서 내려가는 시기가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채권 금리 그리고 지수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한 0.7%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높게 나와서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또 이제 미국 증시라든지 그런 유럽 증시는 생각보다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버티고 있고요. 이렇게 선물 지표까지 올라가면서 내일도 시장에 대한 상황이 크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자리를 잡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국제유가는 73달러, 천연가스는 2.9달러로 진행 중이고요. 뭐 크게 변한 거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는 4%대로 진행 중이고요. 4.09%입니다. 그래서 4.1%까지 어제 반등했다가 살짝 이제 꺾였는데 뭐 크게 지금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제 떨어진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슷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자리를 잡으면서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다시 꺾어서 떨어뜨릴지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환율과 비슷하게 지금 이제 국채 금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관련된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이제 신호가 커질수록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 안전자산인 그런 이 환율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는 이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반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에 대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내일은 이번 주 마지막 이 리뷰하고 다음 주 이제 1월 말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10원 상승해서 1.4% 상승했고요. 14,78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뭐 코스피 보합 수준으로 진행되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 뭐 크게 상승 없이 1.4% 정도로 상승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거의 없었고요. 14,840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어제 이제 신규 원전 내기에 대한 건설 소식과 함께 좀 이제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제 이제 갑작스럽게 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해명하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오늘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뭐 그래도 2% 정도씩은 좀 반등을 하면서 주요 종목들은 올라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 기사는 이제 좀 이따가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원래는 이제 내일, 빠르면 내일 발표가 난다라고 했는데 내일 발표가 될지. 근데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조금 더 밀릴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나온다면 사실 뭐 주말을 끼기 때문에 내일보다는 오히려 월요일에 발표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이 예상일보다 좀 밀린다라는 것은 그 합의점이 계속 밀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합의가 왜 밀리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대통령실과 그 산업통상자원부 쪽에 그 11차 전력 수급 기복 계획을 계획하는 사람들 사이 간에 그런 이제 이 의견 차이가 좀 있었다라고 이전에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율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계속 시기가 밀리는 것인지는 사실은 그렇게밖에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 발표를 했을 때 나쁜 소식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들어가는 그런 에너지원들이 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행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관련 기술들이 굉장히 이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성기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생각보다 힘을 못 받고 있고요. 이 공매도 잔고도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줄지 않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그런 소식이 기정사실화되면은 확실히 좀 힘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14,780원으로 일단 진행이 되었고요. 내일하고 다음 주 한번 소식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192만 주로 진행되었고요. 전날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점이고 210원 올라서 전날에 3분의 1 정도 올랐지만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어제 하락한 것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거래량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뭐 금방 내릴 수도 있고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뭐 한 달 내내 별 거래량 없이 진행 중으로 흘러가고 있고 1월 달도 역시 12월 달과 유사하게 거의 거래량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 거래량이 이렇게 이제 멈춰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좀 올라가기 좋은 그런 시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명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에 그런 소식들이 좀 하나씩 오픈이 되면서 좋은 움직임을 만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좀 증가해야 되고요. 네. 뭐 차트는 사실 뭐 볼 거 없죠. 60일선 어제 깨고 내려갔고요. 여기서 뭐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 뭐 코스피의 흐름과 유사합니다. 그림 자체가 코스피의 차트와 유사한 차트이기 때문에 코스피 따라서 그냥 거래량 없이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반등하면 같이 올라갈 거고 지금은 딱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슈에 대해서 반응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튼 기어이 이렇게 이제 60일선 아래로 떨어뜨려 가지고 5일선, 21선, 60일선을 엮어버리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조만간 나올 그 소식에 대해서 이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이제 음운구름 위로 좀 뻗어나가면서 이 이평선 수렴 구간을 좀 뚫고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더 볼 거 없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관 투자자는 14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6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금융 투자는 5만 8천 주 매수했고 투신, 보험 거의 뭐 변화 없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9만 2천 주 매수하면서 네, 전날 매도했던 것을 그대로 메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연기금 투자자도 매도를 집중하고 있지는 않고요. 한 이틀 정도 매도한 거 하루 만에 회복하고 이틀 매도한 거 하루 만에 회복해 주면서 적절하게 네, 매도를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투신 같은 경우도 크게 뭐 매도를 많이 하거나 매수를 많이 하지 않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전반적인 모습들이 전부 다 좀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뭐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공매도 잔고를 계속 줄여가는데 일단 어제 매도가 좀 크게 나왔고요. 근데 사실 22만 주로 네, 매도량이 줄었죠. 오늘도 16만 주 일단 매수로 잡혔는데 얼마나 매수했을지는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좀 같이 붙어주어서 거래량이 실려야 되는데요. 특히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올 때는 투신과 사모펀드가 앞장서서 움직이거나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도 이 투신 투자자가 좀 대량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를 올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도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고 있고요. 확실히 좀 큰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계속 멈추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외국인 투자자 계속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그 나오는 소식에 대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뭐 큰 변화 없었고요. 오히려 이제 5만 주 정도 늘어서 차곡차곡 이제 줄어오던 그런 패턴을 다시 깨고 상승을 시켰습니다. 크게 뭐 상승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확실히 이제 700만 주 근처에서 계속 공매도 잔고가 유지가 되면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대량 보유자를 검색하면 모건 스탠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대량 보유자로 나타나 있고요. 코스피의 시가총액 32 정도, 그죠? 32, 42 정도까지 안에 들어가는 종목 중에 공매도 5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 사실 HMM과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정도, 그다음에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만큼 공매도가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집중화되어 있고요. 늘려놨던 공매도를 아직까지도 줄이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00만 주가량 공매도 잔고를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빠르게 지금 상환시키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700만 주 물량을 어떻게 소화를 시킬지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원을 보시면 모건 스탠리가 19만 주 정도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대로는 이제 JP 모건이 또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 JP 모건과 모건 서울이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면서 뭐 또 특별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잘 나타나지 않던 이 수급들이 어제부터 해서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시 매도 상위 종목에 일단 신한증권이 어제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자로는 이제 신한증권과 UBS 위주로의 매도가 나왔고요. 반대로는 뭐 JP모간, 시티그룹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모건서울이 여기 대량 보유자, 공매도 대량 보유자이기 때문에 이 모건 스탠리가 어떻게 이제 매수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 공매도 잔고가 또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뭐 그런 것들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 대한 수급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다음 대차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잔고는 마찬가지 크게 변화 없었고요. 상환이 10만 주 정도 되었고 체결이 3만 주 정도 되어서 차익으로 한 7만 주 정도 줄었습니다. 늘었습니다. 줄었죠. 그래서 2,369만 주로 대차잔고가 줄었고요. 뭐 크게 별로 지금은 공매도 잔고도 그렇고 대차잔고도 그렇고 별로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이제 흐름이 바뀔지 이대로 이제 굳어버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제 이 신용에 대한 움직임이 별로 없어지고 거래량도 이제 부족한 상황 속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완전히 지금 멈춰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움직이기 위한 그런 이 수급이 좀 붙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종목 상세로는 지금 외국인 추적 물량과 당일 물량이 거의 동일하고요. 16만 2천 주로 매수가 나왔습니다. 전날 이제 25만 주 매도가 잡혔는데 오늘은 16만 주 매수하면서 뭐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고요. 14.76%로 외국인 투자자 보유는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힘있게 좀 올라가 주었으면 했는데 관련 소식이 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렇게 게시를 한 것 같고요. 신규 원전 4기 건설 확정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국민일보에서 신규 원전 4기 확정되었고 2기는 새 부지에 건립한다라는 그 내용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아직도 검토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 원전 내기가 아직 몇 기가 될지 정해지지 않았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어, 뭐 두 기가 될지 네 기가 될지 여섯 기가 될지 그걸 아직도 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큰 틀은 거의 다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종 안에 이제 있어서 마지막 뭐 저울질을 해야 되는 그런 하나가 계속 해결이 되지 않는 뭐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거의 뭐 신규 원전이 건설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뭐 두 기가 되었든 네 기가 되었든 여섯 기가 되었든 좋은 상황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확정이 이제 나지는 않았지만 산업부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는 또 여기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첨단 반도체 생산에 최고 품질의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역할이 필수적이다라고 확인을 했고, 그리고 아주 짧은 정전이라도 반도체 장비가 작동을 멈추게 되면 반도체 공장 운영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게 되어서 2021년에 대만에서 정전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TSMC가 4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반도체 공장에는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24시간,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에 전력 집중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공장의 이 전력 수급을 우선적으로 땡겨 간다라고 한다면 가정에 있는 그런 전력들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가정에서 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이 안정적인 전력을 이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해서 기존의 파이보다 뭐 10배 많은 이 양을 늘려서 그렇게 부분 필요할 때는 줄이고 필요할 때는 투입했다가 필요 없을 때는 줄이는 뭐 그런 좀 허무맹랑한 계획은 사실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이 산업 전반에 있어서 그런 전력 단가가 높아지면은 이런 기업들에게 당장 큰 손실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면서도 값싸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몇 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산업부가 거기에 이 원자력 발전을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 원자력 발전만 이제 집중적으로 건설해서 투입을 하면 또 이 에너지 균형 차원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시선에서도 좀 이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좋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좀 균형을 맞춰서 이루어 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 같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원전은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될지 뭐 다음 주 초가 될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이 소식이 나오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됐는데 왜 주가는 안 움직이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이제 투자자들이 야속하게도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져서 주가를 움직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 명분을 계속 이용을 하려고 하는 좀 의도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원래 있던 대로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두산 에너빌티 팔고 다른 종목 들어간다고 해도 크게 수익을 볼 만한 이 움직임이 없습니다. 증시 전체가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을 본다라고 해도 단기적으로 이제 가벼운 종목들, 급등을 하는 종목들을 따라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뭐 운이 좋으면 이제 수익을 보겠지만 거기서 이제 빠르게 자르지 못하고 물리면은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의 하락률보다 빠르게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에너지 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택했고요. 그 관점에 지금 이제 거의 도달을 했다. 지금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그 첫 번째 내수 시장이 이제 곧 이 결정이 될 거고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확실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죠.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경쟁에 이제 붙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출시되는 갤럭시 AI도 갤럭시 24도 AI가 도입되어서 들어가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 이 일상생활에 AI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AI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 설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AI 센터에서 그 AI를 학습시키고 배포를 해서 우리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 땡겨 와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서버가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이 AI가 생각이 빠르고 처리가 많아질수록 데이터 센터는 계속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구글 이런 해외 대기업들의 서버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서버를 매수를 해서 거기 들어가서 약간 부동산 임대 들어가는 것처럼 전세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용 기업들이 비싼 돈을 주고 그 서버를 빌려서 그 안에서 이제 운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데이터 센터도 국가적인 이제 산업이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이게 이제 전력도 마찬가지 오히려 이제 이 반도체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죠. 아예 서버가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에 지금 SMR이 필수적이다라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SMR에 대한 보급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세계 각국이 계속 이제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은 42기, 캐나다는 11기, 러시아가 25기, 영국 8기, 프랑스 14기, 미국 3기, 인도는 12기, 우리나라는 아직 없다. 자, 그래서 사실 여기에 지금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이 G7 국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은 세계적인 추세에 어긋나는 이 신규 원전 건설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근데 그 추세가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자꾸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지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에너지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재생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를 한꺼번에 늘리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건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출력 조절과 이제 출력이 예상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극단적으로 늘렸을 때에 대한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그쪽에서는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기도 한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처럼 SK 하이닉스처럼 어, 반도체 공장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여기 독일과 이탈리아에 있습니까?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 탈원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TSMC도 정전 사태로 수백억을 이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고요. 네. 그리고 대만과 우리나라는 그 바람의 질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해상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비중이 출력이 이제 불안해질수록 LNG에 대해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결국에는 이 LNG 비중을 극단적으로 늘리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원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10기를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10기까지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 적절한 수준으로 어제 나왔던 것처럼 4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 이제 원자력 발전이 늘어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제 가동을 멈춘 고리 원전도 있고요. 그 이외에 한빛, 한울, 고리 그다음에 3, 4, 5기까지 계속 이제 차례대로 수명을 다하는 원전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벌써 7기가 지금 운전 변경 허가 등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심사를 통과할지 통과를 하지 못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수명을 그만큼 다하는 원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저 원전들을 이제 제외를 한다면 점점 이제 원자력 비중이 줄어들 거고요. 그만큼 타 에너지원으로 그 에너지를 공백을 메워야 되는데 이 원자력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아주 안정적인 공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LNG라든지 뭐 석탄 정도만 그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석탄을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LNG에 지금은 에너지 가격이 좀 낮아서 괜찮긴 합니다만, 다시 또 LNG가 급등하는 시기가 왔을 때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LNG 비중을 평소에 하고 있다가 LNG 가격이 높아졌을 때는 빠르게 에너지 가격이 낮은 에너지원을 투입을 시켜서, 네, 그 비용을 절감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믹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하면서 아마 대응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이제 수명 연장이 되면 그 수명 연장을 위한 가동 중지, 그리고 내부에 있는 기자재 교체, 그런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공백기도 좀 생길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자재 수주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해체도 할 수 있고, 기자재 이 생산해서 교체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신규 원전 건설에 참여할 수도 있고, 뭐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다 수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관련 테마 중에서는 가장 이제 이 수혜를 크게 보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가 생각보다 좀 올라가지 못해서 아쉽기는 합니다. 아무튼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수 시장은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해외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두산 스코다 파워를 가서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이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했을 때 이제 두산 스코다 파워와 힘을 합쳐서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네트워킹을 형성을 하는 것을 추가로 이제 계약을 한 것 같고, 거기에 이어서 네, 이제 체코 전력공사와 그다음에 체코 산업부 등을 방문해서 두코바니 원전에 대한 또 추가적인 내용을 네, 이렇게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크게 오픈된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한국 원전에 대한 기술력과 사업 관리 역량 등을 또 설명을 했고, 거기에 뭐 추가로 소형 모듈 원자로라든지 수소 에너지 등 뭐 차세대 기술도 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네, 우리나라가 수주의 이제 한방을 위해서 좀 추가적인 그런 딜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너무 정직하게 지금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직접 에너지 장관이 와가지고 좀 수주 활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좀 이제 마지막에 좀 밀어붙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가 일단 합리적인 결정을 할지, 또 이제 정치적으로 엮여서 또 결정을 할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2월 달에 거의 이제 다 결정이 난다라고 하니 사실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쯤 누구를 선택할지 거의 윤곽은 드러났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3월에는 이제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에 맞춰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이제 국내와 함께 해외 시장도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크게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로 가서 폴란드 신규 원전도 이제 퐁트노프 원전 추가로 이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사업 타당성 조사 착수를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 이제 내일 좀 해서 폴란드 원전 관련 소식도 들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기후환경부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는 크게 지금 진행 사항이 오픈이 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저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보여지고요. 네. 폴란드에 대한 정권이 좀 바뀌면서 조금 뒤숭숭한 느낌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계속 네,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우리가 기다리던 소식이 내일 나오지 않더라도 그게 실망하지 않고, 네, 일단 뭐 어차피 나올 소식 한번 천천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증시가 내릴 때 소식이 나오는 것보다는 증시가 올라갈 때 나오는 것이 좀 더 힘을 받아서 올라가기 좋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뭐 거래량 없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기다림을 지루함으로 한 번에 이제 이탈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기다려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다릴 수 있다라고 보고 천천히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